2020년에는 민초를 좋아하는 잘생긴 구미호가 있었다면 2010년에는 도끼를 가득 품은 구미호가 있었습니다. 원조 구미호 맛집 구미호 대순배님이 나오고 쟁쟁한 라인업 사이에서 시청률 13%를 만들어내고 한 배우의 인생작으로 남은 레전드 드라마 그 시절 안방을 눈물바다로 만든 추억의 명작 구미호 여우 누이전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간이 될 기회를 날린 구미호, 그녀의 딸까지 반인 반수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에 놓인 딸? 도대체 두 모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늦은 저녁, 한 나무꾼이 숲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무꾼은 고드름을 찾기 위해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찾았다. 그곳에서 구미호를 만난 나무꾼,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나무꾼에게 자신을 만난 걸 꼭 비밀로 하라는 약속을 받은 구미호. 그렇게 목숨을 건진 나무꾼, 산속에서 나무를 캐던 중 미모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인연으로 그녀와 결혼을 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 연희를 낳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나무꾼 남편과 딸 연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구산댁. 곧 있으면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두 사람.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남편. 여보,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여보, 왜 놀래는데? 그리고 남편은 예전에 동굴에서 만난 구미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천녀묵은 구미호 못 봤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구산댁. 구산댁의 정체는 나무꾼이 만난 구미호였습니다. 인간 남자와 10년을 같이 살면서 인간 남자가 비밀을 발설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구미호. 남편은 1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을 발설해버렸습니다. 이제 영영 인간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 구산댁. 안 그래?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잖아요. 내일이면 10년이 되는 날인데 하루만 참았으면 아버지와 자신을 두고 도망가는 어머니를 쫓아온 연희. 어머니, 연아! 어떻게 네가? 어머니 어디 가요? 연희 혼자 두고 어디 가요? 결국 연희를 데리고 멀리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딸 연희와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 더 강한 힘이 필요했던 구산댁은 무덤을 뒤져 여우구슬을 찾아냈습니다. 낄낄빠빠 모르는 아저씨에게 걸린 구산댁. 짐승과 인간의 경계가 분명하거늘 어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려 드는 게냐? 달밤에 체조가 더해진 영혼의 싸움을 하는 두 사람. 이때 비겁하게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사냥꾼. 사냥꾼을 피해 도망쳤지만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했던 구산댁. 때마침 사냥에 나온 윤씨 집안의 윤두수에게 발견됐습니다. 윤두수는 구산댁을 돕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구산댁. 윤두수는 명망 높은 양반입니다. 현재 어릴 때부터 몸이 성치 않았던 딸 초옥이 병을 이겨내는 순간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약도 짓고 짐도 놓고 우리 조기 눈을 뜨게 하란 말이네. 나 장님 되기 싫어요. 나 장님 되기 싫단 말이에요. 딸의 눈을 고치기 위해 박수무당 만신을 찾아간 윤두수. 초옥이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동갑 여자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의 간을 먹여야만 초옥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만신. 반드시 시까지 똑같아야 합니다. 그 사이 상처 입은 어머니를 확인한 연희. 어머니의 치료를 하기 위해 구슬을 팔려고 하는 연희. 아니 이게 안 된다. 누가 이 구슬에 내물으면 난 모르는 거다. 너는 본 적도 없는 거다. 인간을 믿지 말라고 당부하는 어머니. 전하에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이니라.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연희는 결국 구슬을 들고 나와 당근마켓을 시작합니다. 한 양이다. 단약을 주세요. 처음부터 악질 구매자를 만난 연희. 내고가 통하지 않자 강제로 구슬을 뺏는 악질 구매자. 아니 이런 반칙한 년이 대체 무슨 일이요? 때마침 나타난 백마탄 왕자님?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아이에게 구슬을 돌려주시오. 악질에게 구슬을 돌려받은 왕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슬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연희. 내 인연! 어서 감히 천한 손을 들이미는 게냐? 그것은 천한 인연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왕자님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구슬을 뺐던 중 사기꾼 얼굴에 상처를 낸 연희. 이 사기꾼들은 윤두수 첩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상처를 낸 연희를 끌고 온 개양. 네 애미녀 낯짝을 봐야겠다. 연희를 괴롭히던 중 때마침 나타난 윤두수. 자중해야 할 때 웬 소란이냐? 일러 바치는 개양. 세상에 이 귀한 얼굴을. 연희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 윤두수. 네? 그리고 연희를 찾던 구산댁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산에서 상처를 입었던 구산댁을 다시 만난 윤두수. 윤두수는 두 모녀에게 구슬을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나으리께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윤두수 덕분에 밥도 얻어먹고 연희도 찾게 되었습니다. 연희에게 방울이 달린 놀이개를 주는 구산댁. 이걸 꼭 몸에 지니거라. 어디서건 내가 널 찾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니가 잠깐 윤두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방울이 달린 놀이개를 차고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연희. 방울 소리에 깬 초옥이는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던 초옥이는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거라. 나으리, 쓰러진 초옥이를 치료해준 구산댁. 이제 좀 괜찮아지신 듯합니다. 쇠뇌 아이도 가끔 경기를 일으켜 혈자리 몇 군데를 익힌 것뿐이옵니다. 고맙네. 진정이 된 초옥이는 벌떡 일어난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게 된 초옥이 앞에 보이는 연희. 제가 보이십니까? 보인다. 네 못난 얼굴이 제대로 보인다. 예? 씨. 눈을 떠보니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만신이 말했던 아이가 연희였습니다. 초호가 씨가 제일 먼저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세상에 귀하디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근데 아무리 천한 아이라 할지라도 어찌 내 아이 살리고자 다른 아이의 간을 탐하겠느냐. 그 사이 현감에게 잡혀간 두 모녀. 아까 낮에 있었던 구슬 사건을 끝까지 의심하고 있던 현감이 두 모녀를 잡아 끝내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바른 대로 되지 못하겠느냐.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구산댁을 대신해 연희를 고문하기 시작하는 현감. 네 딸의 입이라도 열어야겠구나.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점점 구미호로 변하기 시작하는 구산댁. 구산댁이 구미호로 완전히 변하기 전 윤두수가 도착했습니다. 뭐하는 짓들이냐. 누명에서 풀어난 두 모녀에게 호의를 베푼 윤두수는 초옥이를 위해 이 집에 머물러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내 이 오장육부를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아이다. 초옥이 곁에 네가 있어준다면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네 딸 연희를 생각해서라도 내 집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곳에서 머문다면 연희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따뜻한 방에서 삼시세끼 실컷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두산댁은 이 집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초옥이를 위해 약을 지어온 구산댁.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빵꾸똥꾸에게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완벽한 내리갈굼을 선보이는 초옥이. 대체 약이 뭘 넣었길래 이런 요상한 맛이 나는 거냐? 그림에 소질이 있는 연희에게 알찬 세트 상품을 선물한 윤두수. 보세요. 부드러운 곳이 꼭 비단 같아요. 그 사이 같은 세트 상품으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초옥이. 어서가 못생긴 눈으로 힐끔거리는 게냐? 송구합니다. 초옥이는 현감의 아들 정규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초가 씨한테서 온 서찰이죠. 또 하지만 드라마에서 삼각관계가 빠지면 섭섭합니다. 반딧불을 구경하고 있는 연희에게 첫눈에 반한 정규. 바로 작업 멘트를 날리며 연희에게 다가가는 정규. 어디 가까이 가서 좀 봐야겠다. 작업 멘트가 통하지 않자 몸개그를 선보입니다. 정규의 호감작 덕분에 두 사람은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머니에게 받은 방울 놀이개를 잃어버린 연희. 내일 어미랑 개울가에 가서 한번 찾아보자. 정말이야? 그래. 정규에게 익십을 당한 초옥이. 때마침 정규가 연희의 놀이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 찾으셨나요? 그럴 리가. 이 물건의 임자를 찾아주러 왔다. 왜 얼굴이 하얗고 똘망똘망하게 생긴 아이 말이다. 도련님께서 연희를 어찌하세요? 저 아이 이름이 연이었구나. 초호가 나중에 보자. 정규는 연희에게 놀이개를 돌려주며 호감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정규가 연희를 좋아하는 걸 알고 내리갈굼 만렙 스킬로 연희를 괴롭히는 초옥이. 그리 열심히 하면 방같이 교수라도 될 줄 아느냐? 연희의 그림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도둑년.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너같이 천한 년이 귀한 종이를 가지고 있으니 훔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대감마님이 주셨습니다. 2년 만에 누가 믿을 것 같으냐? 정글에게 갱을 요청하는 초옥이. 예, 저전을 쳐 넣어라. 우물에 넣으란 말씀입니까? 그럼 어디겠냐? 어서 넣어라. 그건 좀... 니네까지 죽고 싶으냐? 결국 연희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연희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구산댁. 근데 이미 늦었으니 어쩜 좋으냐? 그리고 우물에 빠진 연희는 점점 구미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연희도 반인 반수의 피를 받아 구미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연희. 어머니! 연희는 집안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우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윤두수는 인성이 파탄난 초옥이를 교육합니다. 전 그 아이가 싫습니다. 수대쓴 약만 가지고 와서 아픈데 눌러대는 그 어미도 싫습니다. 처음부터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보듯이 그 아이를 보는 것도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회초리를 맞아도 할 말은 하는 초옥이 아버지야말로 어찌 그리 조옥이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 모녀를 쫓아내십시오. 그 애미 이술이 아무리 뛰어나야 해도 싫습니다. 그 모녀 아니면 내가 죽어나간다 해도 싫습니다. 그리고 온갖 차별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두 모녀를 붙잡아두기 위해 가족으로 들이기로 마음먹은 윤두수. 게다가 연인은 신분이 다르고 핏줄도 다른데 어찌 나으리의 딸이 된단 말씀입니까? 내 후실로 들어오너라.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좋다. 네 마음 결정할 때까지 내 기다리겠다. 인간을 믿지 않았던 구산댁은 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윤두수는 떠나는 구산댁을 잡으며 당분간 초옥이가 먹을 양만 만들고 떠나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거라 믿는다. 그 사이 쇼핑을 하고 있는 개양. 여우 새끼 핍니다. 내 서방 홀리는 첨년한테 욕을 마시게 하면 오던 서방도 그냥 발길을 뚝 끊는다는 비방 중에서도 상비방입니다요.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초옥이는 여우피를 뺏었습니다. 그건 보약이 아니고. 보약이 아니라면 우리 아버지를 홀릴 요상한 약이겠지. 저는 다음날 갑자기 착해진 초옥이 이젠 연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옆에 두고 잘해줄 겁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데. 그런데 자신의 옷까지 연희에게 빌려주며 호의를 베푸는 초옥이 연희 옷이 너무 낡았길래 제 옷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개양에게 뺏은 여우피를 자신의 약에 타는 초옥이. 그리고 연희 앞에서 배 아픈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애미가 가져온 약을 조금 먹었더니 내 갑자기 배가 아프구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것이냐? 연희에게 약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초옥이 네가 마시지 않겠다면 내 즉시 어머니한테 가서 약이 이상하다고 고할 것이다. 너는 네 애미가 매를 맞았으면 좋겠느냐? 아닙니다. 마시겠습니다. 결국 여우피를 마시는 연희. 여우의 피를 마신 연희는 점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 혹시 여우피를 마셨느냐? 연희에게는 독이나 다름없었던 여우피. 결국 자신의 여우 구슬을 주려고 하는 구산댁. 구미호의 기가 담긴 구슬을 연희에게 주게 된다면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구미호로 변하지 못하는 구산댁. 그렇게 된다면 위험에 빠졌을 때 연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희의 상태는 심각해졌고 결국 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연희. 안 된다, 연아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결국 구슬을 연희에게 주는 구산댁. 우리 연희가 살았구나. 이제 이 어미는 한동안은 힘을 쓸 수 없으니 참으로 걱정이구나. 연희는 무사히 깨어났지만 구슬을 주고 기력이 많이 약해진 구산댁. 조금만 누워있으면 나을 것이다. 하면 제가 물이라도 떠오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하얀 가루를 연희에게 뿌렸습니다. 가루를 맞고 연희는 구미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팔이 이상하게 변한 걸 확인한 연희. 어미가 지금 가서 약을 구해올 것이다. 그것만 먹으면 나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연희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소의 간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간을 구해 연희에게 돌아가는 구산댁. 하지만 연희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 연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냐? 뛰어내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어서 내려와 이것을 먹자. 싫어요. 제가 왜 그런 걸 먹어야 합니까? 내가 되면 이 어미가 다 설명해주마. 그때까진 절대로 남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니 연아? 충격이 너무 컸던 연희에게 설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두 모녀를 찾아다니던 윤두수가 도착했고 연희를 찾기 시작합니다. 연희를 들키기 5초 전. 나으리,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낭떠러지로 떨어진 구산댁과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연희의 간을 노리는 윤두수. 구산댁은 연희를 무사히 지키고 자신이 원하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드라마 구미호 여우 누이저는 KBS에서 방영한 공포 시대극 장르 작품입니다. 타 방송국에서는 동의와 자이언트를 방영했고 숨 쉴 틈 없었던 라인업 사이에서 방영을 시작했던 이 작품은 서스펜스 호러라는 매니아층이 강한 장르를 가지고 최고 시청률 13%를 넘기며 굉장한 사랑을 받은 KBS의 레전드 작품 중 하나입니다. 팬층이 두꺼운 아이돌과 배우를 쓰지 않고 오로지 연기력과 입소문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월화의 구미호 여우 누이전 보고 수목의 제빵와 김닦고 보고 일요일에 1박
2일과 개콘으로 알차게 한 주 보내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당시 서브 여주, 로코 장르의 작품을 많이 했었던 한다간 배우. 하지만 이 작품으로 연기 포텐이 터지며 잘못했으면 난해할 수 있었던 구미호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지금이야 CG도 제작 환경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던 2010년, CG나 제작비에 의지할 수 없었던 시기에 배우의 연기력 하나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고, 한다간 배우 하나만 믿고 보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역이었던 김유정과 서신의 배우의 연기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참 잘 컸어. 한다간 배우의 인생작, 배우들의 연기력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작품. 그저 평범한 인간이 되고 싶었던 구미호의 이야기, 원조 구미호 맛집, 드라마 구미호 여우 누이전이었습니다. 지금 KBS 드라마 클래식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레전드 드라마 구미호 여우 누이전의 전회차뿐만 아니라 태양의 후예, 썸마이웨이, 구름이 그린 달빛, 드림아이 등 KBS의 레전드 명작 드라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기누설이었습니다. 내 울타리로 들어오너라. 너와 연희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그 도령은 안 된다. 더 이상 가까이 지내면 안 돼. 못하느냐? 어서 전년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라. 힘들고 또 무섭습니다. 그동안 잘도 숨어 있었구나. 아씨의 명줄이 다 되어간다는 징조입니다. 그 말은 비방 전에 우리 초기가 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냐? 네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랴.